맵게 더 맵게 더 맛있게 맵게 올해도 역시 빨간맛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 축산물 바로 유제품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음료 중 하나가 바로 우유죠.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유의 유지방과 우유 단백질이 혀에 남아있는 매운 성분을 분해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입안의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유가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만큼 유제품 또한 마찬가지겠죠? 닭갈비, 떡볶이, 주꾸미, 등갈비, 곱창, 김치볶음밥 같은 이런 매운 음식 위에 치즈를 얻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한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예 치즈가 함께 구성인 메뉴도 많고 그게 아니라면 치즈 추가 옵션이 있죠. 치즈 추가가 없는 매운 음식점? 네, 이제는 그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많은 치킨 브랜드에서도 매운 치킨과 함께 사이드로 치즈 스틱이나 치즈볼을 함께 곁들이는 세트 상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추가로 치즈, 요거트, 버터 갈릭 등 유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소스도 함께 개발하고 있죠. 이처럼 새로운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에 유제품, 특히 치즈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유제품은 만드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우유 가루인 분유,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해서 만든 크림, 이 크림을 휘저어 만든 버터부터 이외에도 연유, 치즈, 요구르트, 요거트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이 있는데요. 치즈 역시 이걸 언제 다 먹어보지 싶을 정도로 참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존재합니다. 숙성하지 않은 생치즈와 숙성치즈, 그리고 자연 치즈를 원료로 하여 다른 첨가물을 추가해서 만든 가공치즈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외관은 물론 생김새, 경도, 향, 식감, 맛 모든 것이 다를 정도로 치즈의 세계는 참 넓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 치즈 많은 종류만큼이나 난이도도 너무 높아요. 매번 사던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만 똑같이 들고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치즈의 종류와 재밌는 일화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코타와 코티지, 그리고 피자 치즈로 잘 알려진 모짜렐라 치즈까지 이 세 가지 치즈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생치즈라는 점인데요. 발효나 숙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아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신선하고 담백한 향이 특징입니다. 피자나 샐러드, 샌드위치에 주로 쓰이죠. 리코타와 코티지 치즈. 이 두 치즈는 생김새와 질감이 모두 상당히 흡사한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리코타 치즈는 코티지 치즈인 경우가 많은데요. 홈메이드로 자주 만들어 먹는 치즈가 바로 이 코티지 치즈입니다. 질감에 있어서는 코티지가 좀 더 잘 퍼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이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터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치즈라고 할 수 있죠. 생치즈 외에도 숙성하는 기간과 방법, 그리고 과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이름이 꽤나 생소하겠지만 사실 피자 가게에 가면 핫소스와 함께 놓여있는 바로 그 치즈, 파마산 치즈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치즈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구멍 송송 뚫린 에멘탈 치즈입니다. 퐁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즈죠. 흔히 치즈버거에 들어가는 얇고 네모난 체다 치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즈이자 미국인의 국민 치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체다 치즈는 대부분 자연 치즈가 일부 들어있는 가공 치즈에 속하는데요. 실제 수입한 체다 치즈는 시중의 체다 치즈에 비해 치즈 특유의 지린내가 심하고 짠맛 역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고르곤졸라는 대부분 치즈보다 피자로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치즈는 의외로 푸른 곰팡이를 주입해서 만드는 블루치즈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냄새가 납니다. 때문에 고르곤졸라 피자의 대부분에서는 정작 고르곤졸라 치즈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이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서 꿀, 견과류와 함께 먹는 편이죠. 고르곤졸라와 비슷하게 치즈의 이름이 음식의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라클레트인데요. 통치즈를 반으로 잘라 자른 면으로 불에 쬐어 녹인 다음에 흘러내리는 치즈를 칼로 긁어내어서 감자나 빵 위에 끼얹어 먹는 라클렛 요리로 더 유명하죠. 까망베르 치즈 역시 다들 꽤나 익숙하실 텐데요. 순수한 우유의 향과 맛, 크리미한 감촉이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까망베르 치즈를 사용한 더블 크러스트 피자를 선보이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죠. 치즈 특유의 맛이 약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대중화에는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치즈로 불립니다. 치즈의 또 다른 종류인 가공 치즈는 자연 치즈에 과일, 야채, 허브, 시즈닝 등 다른 첨가물을 추가한 치즈입니다. 자연 치즈가 18% 이상 함유되어야만 가공 치즈로 분류되며 그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면 가공 치즈가 아닌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공 치즈는 그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 치즈들이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종류의 치즈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모조 치즈입니다. 자연 치즈와 모조 치즈는 맛과 생김새는 거의 같고 영양면에서도 지방과 단백질이 주 성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조 치즈는 유지방 대신 팜유를 넣고 유화제와 같은 첨가물을 사용해 맛과 향을 천연 치즈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죠. 모조 치즈는 천연 치즈와 비교해 봤을 때 씹을 때 고무줄을 씹는 느낌이고 먹고 난 후 고소하기보다는 약간 느끼한 맛이 나죠. 피자 치즈의 경우 피자가 식은 후 치즈의 색이 투명하게 변하면 모조 치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조 치즈를 맛과 향으로 구별하기란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모조 치즈를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식품 유형과 원재료를 꼼꼼히 따지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형을 제품 표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표면에 명시된 식품 유형에 기타 가공품 혹은 모조 치즈로 명시되어 있다면 자연 치즈가 아닌 모조 치즈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 및 함량에는 우유 대신에 팜유, 야자 경화유 같은 식용 유지가 주 원료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연 치즈와 모조 치즈의 구별법 어떠세요? 참 쉽죠? 다양한 치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분야를 낙농농협과 낙농축협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예 치즈 농협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치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임실입니다. 사실 이 임실 치즈라는 것이 특정 치즈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실 치즈는 전라북도 임실군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인데요. 임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치즈 산업 단지인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 생산지이기도 하죠. 임실 치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나 임실 치즈와 치즈 피자 만들기 같은 각종 치즈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까지 존재한다고 하니 임실이 얼마나 치즈의 진심인지 느껴지시나요? 임실 치즈는 답례품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그 기부에 대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임실군 전체 답례품 중 임실 치즈를 선택한 기부자가 무려 65%에 이른다고 하니 치즈가 더 이상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층의 음식이 된 것은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맛도 함께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요즘 치즈가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치즈는 이미 완제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이 익히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겉면만 살짝 노릇나하게 구워주시고 이렇게 치즈가 구우면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 좋은 식감을 가지게 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물론 원유의 함량이 많을 뿐더러 원유 자체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치즈 특유의 풍미가 아주 강하고 부드러우면서 신선해요. 임실 치즈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활용해도 임실 치즈 풍미가 음식의 모든 면들을 좀 살려주는 경향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2011년 2kg에서 2021년 3.7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치즈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국산 자연 치즈들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산 치즈와 국산 치즈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주로 스트링 치즈를 많이 드시죠? 편의점에서 낱개로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수입 제품은 탈지유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치즈는 국산 원유 99%라고 되어 있네요. 탈지유가 뭐냐면 주로 유가공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유에서 지방을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에서 한 번 더 가공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맛은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자 치즈입니다.
요새는 직접 구입해서 집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시죠. 역시 국내산 원유 99%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트륨도 스트링 치즈처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치즈는 칼슘, 단백질 등 영양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아이들을 위해 나트륨을 줄이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따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 원유를 사용하고 엄격하게 공정을 관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의 이점으로 인한 신선도를 주강점으로 내세우며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듯이 장 보실 때 국산 치즈 쪽도 선택지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K푸드 열풍 한가운데 있는 치즈. 어쩌면 원조로 알 수 있는 와인과 치즈 플래터 조합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뭐 어떤가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한국식 치즈, 더 나아가 다양한 한식의 발전까지 응원해보면서 오늘의 뉴스토랑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